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했던 법원 앞은 어제 기소를 지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파와 정치적인 술수라면서 기소를 비난하는 이 지지파들로 극명히 나뉘어져서 현재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과 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2024 공화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는 이른바 약주 주장이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정설인데, 캐나다 연구팀이 최신 논문에서 소량의 음주도 몸에 좋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인부 절차가 어제 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법원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예,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죠. 커넥트 폰드 공원이 그 법원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파 또 지지파들이 나와서 대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통행할 수 있게 길 양쪽에 낮은 펜스, 임시 펜스를 설치해서 사실상 바리케이드를 쳤고요. 그래서 그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공간이 길이 이제 확보돼서 글로 이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시위자들은 그 펜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야유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리케이드가 나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있었고요. 뭐 양측도 서로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뭐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신경전. 왜냐하면 마주보게 되니까 그 펜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니까 서로를 보면서 굉장히 신경전을 펼쳤고, 일부는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자면 지지하는 사람들 틈에 있고 반대자면 반대하는 틈에 있으면 되는데, 반대자가 지지하는 쪽에 들어간다든가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자 쪽에 들어간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좀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뭐 결국 끌려 나와서 자기 원래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별다른 불상사는, 적어도 육체적인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도 펜스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다행입니다. 네. 큰 폭력 시위는 없었나 네, 봅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뭐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죠. 네. 예, 기소가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예. 그래서 어제 보면 양쪽 모두 다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각종 TV, 미디어 등의 또 언론들의 사진 찍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여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자들은 트럼프 어레스티드, 트럼프가 체포됐다, 이제 이거를 크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한 극단 배우, 뉴욕의 한 극단 배우가 경찰관복 차림으로, 여성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복 차림으로 수갑찬 트럼프 전 대통령 모형 인형을 들고 나타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차고 이제 체포됐다는 걸 보여줬고, 특히 재미난 게 그 옆에 백을 찾는데 그 백에 이렇게 길게 달러 묶음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기소가 되고 체포가 됐는지, 자신의 어떤 그 알려지면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려다 그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긴 달러 묶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자들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No one is above the law,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라고 이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일부 그 비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그 뉴욕 맨하튼 법원에 기소된 건 그 시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세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또 기세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했고요. 일단 숫자 면에서는 또 한눈에 봐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대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당연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이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을 압도했는데요. 조직적으로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보통 뭐 한국에서도 시위가 있으면 어떤 단체가 동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자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대부분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한 사람들이 뉴욕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몰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지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위반한 건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2024 대선이 공정하게만 진행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 주장에 또 그 어간을 살펴보면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이런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미국은 선거가 부정적이다, 부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자고 만들자는 게 뭐가 문제냐? 미국을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냐? 이게 지지자들 얘기고요. 트럼프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범죄나 왜곡된 선거욕도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했는데 트럼프 or death, 트럼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역시 그 얼마나 지지자들이 열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지자 그리고 반대자가 거의 한 50대 50 이렇게 이제 왔을 듯한데 그런데 훨씬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나 봐요. 50대 50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한 날이었잖아요. 예, 그 기소가 돼서 뭐 체포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돌 정도로 불리한 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옹호해주는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요. 그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든 날이니까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나왔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미디어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팩트는 이 사람들이 물론 디펜스 해주기에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미디어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층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대부분 언론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트럼프 지지자들 하면 그동안 대부분 그 보수 특히 남부의 좀 못 배운 좀 이 그런 나이든 백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물론 그런 백인 남성들은 계속 지지하겠지만 어제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 앞에서 볼 수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흑인들도 보였고요. 모자를 쓴 흑인들도 많이 보였고 히스패닉도 보였고 에이시안은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에이시안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점을 많은 미디어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천여 명이 트럼프 지지자들 수천여 명 나왔는데 이거는 백인 남성들만 지지해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 이제 미디어들의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미디어들의 그 내용을 보면 마가 공화당원들이 생각외로 다양한 모습이었다는 거. 더 이상 백인 남성들만이 지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로 마가 지지층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이 마가 당원들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마가 당원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뉴욕 맨하튼 어제 형사법원 앞에서 미디어들과 인터뷰한 량이라는 사람, 에이시안이었는데 자기가 중국 출신의 50대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 량이라는 중국 출신은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우려된다면 걱정이 된다면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안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트럼프 지지층이 백인으로 한정됐다면 요즘은 좀 백인 이외에 다른 인종들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가면은 서울고 광화문에서 말이죠. 네.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네. 항상 시위를 벌이는데 항상 그 이 경찰 저지선을 가운데 두고 항상 대결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어제 그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벌어진 그 이 법원 앞에서 서로 두 다른 세력 모습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한국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어떻게 보면 기소 인부 절차 자체는
뭐 그저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예상대로 흘러갔고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든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했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소인부 절차는 큰 재미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 앞 풍경이 우리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 축소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분열됐나? 그야말로 완전히 이쪽과 이쪽은 적과 적이지 서로가 서로를 같은 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미디어들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비판자들과 지지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보도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어제가 2023년 4월 4일이었잖아요. 2023년 4월 4일 미국이었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쪽이 생각하는 미국과 이쪽이 생각하는 저쪽이 생각하는 미국은 전혀 다른 미국.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기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열릴 때마다 계속 이런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뉴욕 맨하탄 법원 앞 현장에는 지지자 또는 반대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아니죠. 네. 그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상당한 숫자가 어제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앞에 나타나서 스마트폰 들고서 열심히 말하고 영상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내 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담아서 보여주겠다. 근데 이것도 최영호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한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뉴스도 아닌 뉴스를 정말 거의 100을 얘기하면 99는 다 헛소리일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도 점점 그런 쪽으로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이 있지만 그 두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튜버들은 나름대로 돈도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또 관심을 갖는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또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트럼프 비판, 트럼프 지지 그리고 무관심하지만 뭔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참 뭔가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댓글창도 지금 완전히 반반으로 그렇게 나뉘었어요. 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술 관련 소식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헛소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화학물질 사용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논문인데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는데 우리가 하루 2잔 미만의 술은 약주다 뭐 이래가지고 사망 위험을 낮추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근거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캐나다 연구 논문을 보면요, 198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41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했는데 약 4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주와 사망률 관련 연구 107개를 분석했어요. 예. 그 결과 지금까지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량의 음주가 사망률을 낮춘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캐나다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연구는 그런 사람들이 부유층의 가능성이 높다고 캐나다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당한 식습관을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망률이 낮아진 거지 음주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진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금주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루 2잔 미만의 약간의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금주자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연구진이 분석을 통해서 밝혀낸 내용은 그래서 술을 끊은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될 만큼 건강이 망가졌기 때문에 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술을 끊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하루에 술을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고 이건 술을 끊어야 될 만큼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이게 캐나다 연구진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그냥 속설일 뿐이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캐나다 연구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약주는 없다. 여성이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 높아지고 남성은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여성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술은 담배만큼 해롭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와인. 우리가 와인 약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와인이 유방암,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술은 그냥 안 마시는 게 좋지 않나. 아마도 곧 와인 업계에서 이제 반박 아마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루에 한두 잔의 와인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 와인이 이제 요청한 연구가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올지도 네. 모르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